밤의 또 다른 주인공은 사기다. 삭은 닭장을 제집 드나들 듯한다. 또 어떤 닭이 순환을 당할까? 오늘 밤 삭이 목표로 정한 곳은 비닐하우스 닭장. 닭장 안은 일순간의 긴장감이 감돈다. 삭은 노련하면서도 조용하게 행동한다. 야간에도 시력과 촉력이 뛰어난 오리들은 삭의 출현을 감지했다. 그러나 삭은 절대 서두르지 않는다. 사냥을 위해서라면 3미터를 이동하는 데 1시간도 투자한다. 그만큼 사냥하는 데 있어 신중하다. 어린아이가 몰래 과자를 꺼내 먹듯 삭은 조심스레 발을 뻗어 바닥에 내려온다. 침입자를 눈치챈 오리들로 이번 사냥 쉽지 않다. 그런데 어느 틈엔가 닭이 희생됐다. 삭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여기다가 먹었는데 거기서 또 먹었네? 다 먹고 가나? 뭐야? 오늘도 삭과 인간의 공방은 삭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 다 치워먹었네. 아직도 먹었는데 이대로 먹고 가네. 야생동물도 물론 뭐 살아야겠지만서도 지금 이 정도 상황이라면 뭐 우리가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뭐 전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그런 상황까지 있는 상황이죠. 다른 농가에서도 제보가 이어졌다. 이 농장에선 밤새 닭 2마리가 희생됐다. 공격을 받은 또 다른 닭은 숨이 끊어지기 일보 직전이다. 아침에 닭말 좀 할까 닭 한 마리 죽어 있어. 왜 권인지 사케인지 몰라. 저안 됐던데. 사냥을 하고 나면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게 삭의 습성이다. 그런데 아직도 닭장을 떠나지 않고 있다. 벽면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건 분명 삭. 양미간의 2줄이 선명하다.
이거 물 들어가서 못 나오네. 들어가긴 들어가지 못 나오네. 삭은 입구가 좁은 구멍으로 들어왔다가 나갈 곳을 못 찾은 근데 것이다. 사람들이 또 들어갔을까? 닭장문을 열자 삭은 쏜살같이 도망쳤다. 하지만 언제 다시 삭이 나타날지 모른다. 농장들은 삭의 침입에 당해낼 재간이 없다. 삭으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상황. 농장엔 닭의 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이라 덫을 놓아 잡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결국 농장 주인 고광석 씨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기관의 피해 상황을 정리해 환경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삭으로 인한 닭 피해가 올겨울에만 200마리나 되니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호소했다. 고광석 씨처럼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는 농가가 점점 늘고 있다. 결국 환경부에선 뒤늦게나마 보상책을 내놓았다. 야생동물로 인해서 어떤 농작물 피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 그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는 그 피해 예방 시설을 이제 설치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이제 사후에 불가피하게 이제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도 이제 그 일정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그 보상 근거 규정을 저희 법에 마련을 했습니다. 다만 그 이제 금년에 법이 제정되다 보니까 아직 실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어떤 피해 보상 같은 게 아주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고. 지난 2월부터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그 내용에 따르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울타리 등의 시설 비용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입은 피해에 대해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해 주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이 법령이 제정되긴 했지만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당국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겨울이 깊어지자 새들은 먹이 구하기가 더욱 힘들어졌다. 어치는 얼어붙은 감꼭지를 쪼며 허기를 달랜다. 쇠딱따구리는 나무 위에서 열심히 먹이 사냥 중이다. 날카로운 발톱으로 몸을 고정한 채 나무 껍질을 쪼아 그 속에 사는 벌레들을 찾아내 먹는다. 박새는 말벌집을 차지했다. 말벌집은 펄프 재질로 돼 있어 보온이 잘 된다. 추위를 피해 말벌집에서 겨울을 나던 벌은 꼼짝없이 박새의 먹이가 되고 만다.
모처럼 박새는 굶주린 배를 채웠다. 긴 겨울, 산골 마을의 농장은 여러 무생명들을 보듬는 장소가 된다. 어느새 박새는 좁은 파이프 안으로 날아들었다. 박새는 우리나라 전역에 사는 흔한 텃새다. 추위를 피해 파이프 안을 둥지로 삼았다. 제 몸 하나 누일 수 있는 작은 공간. 파이프 안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월동 장소다. 이곳 산골 농장에서 팔자가 가장 좋은 건 개다. 힘들게 먹이를 구하지 않아도 개의 밥상은 늘 푸짐하다. 까마귀가 개의 밥상을 탐낸다. 개가 잠들기를 기다려 까마귀는 염치 없이 남의 밥을 슬쩍한다. 잡식성인 까마귀에게 개밥은 훌륭한 만찬이다.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오대산 깊은 산속. 모든 시간이 멈춘 듯하지만 생명체들은 활동을 멈추지 않는다. 좀처럼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노란 목도리 담비가 겨울 산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담비도 삭과 함께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돼 있다. 담비는 암수가 함께 쌍으로 다닌다. 그런데 둘 중 한 녀석은 몸 색깔이 희다. 흰 담비는 염색체 이상으로 멜라닌 색소가 빠져 백화 현상을 일으킨 일종의 돌연변이다. 노란색과 갈색이 어우러진 것이 정상적인 노란 목도리 담비의 모습인데 알비노 현상을 일으켜 몸 색깔이 하얗게 변한 개체가 드물게 발견된다. 족제비과 동물 중에서 담비가 몸집이 제일 크다. 숲의 귀공자라 불리는 담비는 혹한 속에서도 그 생명력을 지켜가고 있다. 도로에서 삭 한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다. 차에 부딪혀 뇌진탕으로 죽은 듯 사체는 깨끗하다. 야생동물 이동 통로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우리나라 도로에서 이런 사고는 빈번하다. 교통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닭농장 바로 앞 도로. 삭과 인간의 지리한 싸움이 일어난 곳일까?
사계 주검이 발견된 이후 산골 농장은 평온을 되찾았다. 아이들은 막바지 겨울방학을 만끽하느라 여념이 없다. 침입자가 사라진 농장은 모든 것이 평화롭다. 이날 밤 닭과 오리들은 모처럼 고운한 잠에 빠져들었다. 그렇다면 농장은 사계 공격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일까? 사기 죽은 지 일주일 후 농장엔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했다. 또다시 닭장 안에는 처참한 광경이 펼쳐졌다. 곳곳에 나뒹구는 닭의 시체, 사계 공격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여기도 지금 뜯어먹고 잡아서 뜯어가지고 먹다가 여기도 이제 대충 덮어놓고 그러고 나간 거고. 농장 주변에는 사기 다녀간 흔적이 선명하다. 한 개체가 사라진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다. 이번엔 대낮에 삭이 나타났다. 야행성인 삭이 낮에 사냥을 나선 것으로 보아 매우 굶주린 듯하다. 녀석은 지난번 농장을 습격한 삭보다 몸집이 조금 작다. 그렇다면 죽은 삭의 빈자리를 어떻게 알고 나타났을까? 정유자가 늙거나 아니면 사고로 인해 가지고 죽게 되면 그 주변에서 항상 그 기회를 노리는 다음 개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개체는 죽은 그 정유자의 공격을 어떻게 하냐면 하루에 여러 수십 군데에다가 자기 흔적을 남깁니다. 그 흔적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희미해지기도 하고 금방 배설한 건 아주 찌질한 거죠. 그걸 유무에 따라 알게 되는데 그게 희미하면 즉시 그 인접한 개체에 돼가지고 그 점유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고 그 뒤에 있던 제3의 개체가 그 인접 개체에서 또 배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개체군 살팽이 서식지 내에서 개체군 내에서 가장 좋은 서식지의 공백은 신속하게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산골 마을의 평화는 깨지고 말았다. 다시 시작된 사계의 은밀한 사냥.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사냥감을 향해 전진하는 삭. 예전 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람보다 동공을 3배 이상 크게 뜰 수 있는 삭은 어둠 속에서도 낫같이 사물을 구별한다. 일자걸음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떼는 삭은 영락없는 사냥꾼의 모습이다. 삭의 공격은 어둠 속에서 이루어졌다. 삭은 어느새 닭 한 마리를 낚아채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혼자만의 만찬을 위해 은밀한 장소로 이동한다. 새로 닭장을 차지한 삭의 사냥은 이렇게 시작됐다. 농장 주인 고광석 씨는 다시 밤마다 삭을 쫓기 위해 나섰다. 먹이 부족으로 산골 마을에 내려온 삭. 지난 5년간 삭에게 닭과 오리 천여 마리를 잃은 농장 주인. 삭과 사람, 이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은 진정 없는 것일까?